오늘도 해가 떠오릅니다. 맑은 공기, 흐르는 강, 그리고 자연의 숨결이 함께하는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점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켤 때마다 들려오는 기후변화, 이상기온, 재난의 이야기들. 우리는 왜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이 위기를 극복할 해법 중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신재생 에너지. 현재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폭설 등 현실화된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도 국제적인 무역 지침으로 자리 잡은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하면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아리백 달성이 절실합니다. 이곳에 모인 100명의 도민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민 대표 회의를 통해 도민들이 학습과 열띤 토론을 거쳐 직접 만들어낸 안건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상정되었습니다. 그것과 그리고 7대 부문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원고문에 대해서 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 안대를 좀 드리면 좀 작기는 작아서 거세대에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경기도 도민참여공론화는 사전 수기부터 도민대표회의, 그리고 도민공론총회까지 도민 아리백을 위한 단계별 수기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론화 주제인 우리 동네 아리백은 주택과 마을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일반 도민도 도민 아리백에 참여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로 전기료 절감을 실현합니다.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공론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도민 아리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하신 전문가분들께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될 쟁점에 대해서 먼저 좀 리스트업을 하고 그거 별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정도의 개선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혀 권장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뭐 이런 것들에서 관리비약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이번에 좀 많이 바꿔내면 좋지 않을까 싶고, 경기도가 보니까 300만 호더라고요, 아파트가. 다른 것과 융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인프라로서의 관점에서 애초에 사업 모델 설계부터 좀 그렇게 접근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 마을이다 했을 때 우리가 아리백 마을, 뭐 동네 아리백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후 도민 대표회의에서 논의할 6가지 쟁점을 발굴하며 구체적인 논의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며칠 후 태양광 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모였습니다. 전문가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도민 아리백 사업의 현실적인 고충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면 된다라고 먼저 얘기해 주신. 네, 박 교수님.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아까 이제 팀장님 그것도 맞거든요. 전기요금 조금 내세요. 가난한 분들은 그게 많아서. 그러나 앞으로 기후위기에 너무 더워서 더 써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그 작은 돈도 아까운 적은, 그러니까 해주면 좋아요. 옥상 같은 데 특히.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뭐 경기신고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 자부담이 늘어날 때 그 부분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지 이런 도민들 입장에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권역별 토론에서는 앞서 모은 쟁점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더하는 마지막 사전수기 과정이 열렸습니다. 서해안권에서는 스마트 에너지 아파트 지원 사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저희 옥상에 그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태양광이. 근데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타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절감이 돼서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사 온 지 3년이 됐으니까 그 전에도 시행이 됐었고 약 10년 정도 이제 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리백 오기 전에 관리사무실에 전에 아파트에 한번 전화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유지가 됐는지 그런 걸 여쭤봤는데 공용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유지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지금도 그만큼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남부권에서는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이 중심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1kW 미만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통해 하나의 가구가 한 개의 발전소가 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직접 찾아서 이걸 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교과서에서는 배웠어요. 태양광이 좋고 뭐 재생에너지가 좋고 또 뭐 친환경 에너지를 해야 된다는 인식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 어디를 들어가야 되고 뭘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동 설치가 조금 가능한 형태로 저희가 이사가 가더라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해야지 이게 개인이 느꼈을 때 효율성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효율성 있는 형태로 R&D로 개발이 되어야지 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북부권에서는 전력 자립 10만 가구 사업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설치 공간이 넓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서 자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지금 지자체가 각 지자체 탄소 중립 지수가 있어요. 목표 지수가 있는데 알리백의 목표 지수도 만들어줘서 함께 알리백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북부권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마을에서 자가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의견들이 공유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다. 그러니까 저길 지켜야 돼, 농지를 지켜야 되는데 결국은 태양광이 수익이 좋아서 설치해놓고 고령인구니까 내가 농사 못 지어? 임대인도 농사 못 져. 그러면 결국은 농지가 망가진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각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논의가 모여 도민 아리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이 도출되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아리백의 중요성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고 시민들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인식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공론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자원봉사를 하다가 선생님 소개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아리백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들어봤는데 이번에 많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았고 또 제가 어린 나이고 사회초년생으로서도 정말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도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밀도 높은 사전수기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도민 대표단과 함께합니다. 도민 대표회의에서는 도민 참여단 100여 명이 3회의 수기 과정을 함께하며 도민 아리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합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주요 쟁점을 전문가들과 함께 학습하며 기반을 다졌고 2차와 3차 토론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친환경 건축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5억 4천 100만 년 전에 이때를 캄보디아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중요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아니라 바이오매스, 풍력 굉장히 많잖아요. 한 해 동안 약 8,200만 원 정도의 그 태양광 패널을 올린 것으로 인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마을 선정을 잘해야 되는 거죠. 마을 지도자하고 마을의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을 평소에. 공론장에서 참여자들의 정보의 재생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정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전문가들과 참여자 간의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서 정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론장이었습니다. 1차 토론에서 수기를 통해 기반을 다진 뒤 2차와 3차 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소그룹 토론에서는 참여단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가졌습니다. 각 참가자는 1분 30초 동안 차례로 발언하며 나머지 참여단은 경청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리에 대해서 뭐 여기 오기 전까지는 겉만 알고 있었는데 약간은 좀 부정적인 쪽에 강했어요. 근데 아까 위스테이 그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호감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그 공대표 등을 초청을 해서 저런 분들 설명에 당사자들 설명에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퍼실리테이터는 참여단 의견을 실시간으로 데이터 클라우드에 전송합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퍼실리테이터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국민분들이 이 권역별 토론을 하시고 또 지난번에 있었던 1차 대표회의와 어제 오늘의 2차, 3차 회의를 통해서 많은 수기 과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로서 이런 공론화 과정은 몸소 참여자들의 의견들의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관에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조금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서 좀 저변 확대를 좀 시키는 게 나을까 싶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온전히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임대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소유주의 그런 경제적 이익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필요하고 아까 강의자님께서도 재산소득세를 감세시키자 약간 이런 것들처럼 뭔가 추가적인 그런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건물에 태양광이 만들어져 있다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하고 태양광의 장점이 무엇인지 왜 태양광을 이 건물에 설치를 했는지 그 사람들의 의도를 좀 알아보려고 할 것 같아서 그게 좀 더 홍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마을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거를 설치하기가 조금은 어렵고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그걸 설치하자니 비용이 개인 부담금이 거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이 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그게 나한테 세이브가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인식 개선이 돼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전송된 의견을 모아 화면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렇게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참여단 상호간 토론을 거칩니다. 때론 한 가지 쟁점을 두고 대립 의견을 다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쟁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논의하며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끼리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2050년까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연구 과제로 삼아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과잉 공급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국가의 국정 과제로 삼아서 그 목표를 두고 이런 토론을 다시 했으면 하는 제 권해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자인이 바뀌어서 인테리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저는 이제 그 복장도 그러시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을 되게 중시하는 세대들에게 지금의 검정색 이런 게 크고 막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다. 올해 진행한 시민의회 수계 방식에서
전문가 토론회, 이해 당사자 토론회, 그다음에 권역별 토론회, 도민대표회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공론총회를 거쳐서 정책 제안문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1년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과정 중에는 참여자 모두가 의제에 관한 사전학습, 그다음에 수기공론 토론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나 오류를 줄여나가면서 우리가 공통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몇 달간 이어진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도민공론총회가 열렸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현장은 무게감이 더해졌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마지막 종합토론과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도민이 만드는 공론화의 장인 만큼 의장단을 선출하여 총회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신규 아파트 재생에너지 의무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분석을 통한 주민의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반 우선순위 선별 과정과 정책 제안문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도민대표단 개개인이 무선투표로 의사결정을 하셨어요. 이는 타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서 선별 과정의 객관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건 하나하나 결정하는 데까지 함께 참여하셨던 도민대표단께서는 도민을 해야 한다는 약간 무게감 같은 것도 있으셨겠지만 우리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기 효능감 혹은 소속감 약간 이런 것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술개발 부분에 대한 권고하는 것을 동의하시면 1번, 비동의하시면 2번. 지금부터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81표가 나왔기 때문에 목표 설정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가결되었습니다. 각 분과별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고 의장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도민들의 노력과 협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에서 온 김윤용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민 알리백 우리 공론화는 이 도민들이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심도 있게 또 토의하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그런 공론화의 시스템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이 아리백의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민 아리백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경기도와 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온 여미경이라고 합니다. 한 해 한 해 거듭되면서 정말 나의 의견이 이렇게 소중하게 잘 담기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로 자기 성장의 기회를 삼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민들의 학습과 토론 그리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6개의 제안을 담은 권고안이 경기도청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권고안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경기도의 첫걸음입니다.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긴 이 과정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변화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경기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의식 확산뿐 아니라 프랑스의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처럼 변화시켜야 할 경기도의 정책과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 내 주요 공공 이슈에 대해서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분, 그다음에 민관,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고 학습하고 서로 상호 존중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는 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동네 아리백 공론화에 제안해 주신 도민들의 귀한 목소리가 경기 아리백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경기도, 우리 동네 아리백.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미래를 만듭니다. 종이 비행기에 담긴 바람처럼 도민들의 소망과 선택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딛는 이 한 걸음이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합니다.